아,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 그 종목명만 올리셔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는지 대충 다 느낌이 옵니다. 카카오 게임즈 주봉 갭자리 만들어졌죠. 얘는 무조건 메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부터 사도 사실 상관없어요. 아래로 얼마가 빠지든 겁먹지 말고 계속 사도 돼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는 초반에 위에 갭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게 중장기적인 가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좋을 수 있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너무 투심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차트가 만들어지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봉갭자리 만들어졌으면 이유가 없죠. 딱 여기 목표가로 잡고 중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목표가 갖고 중장기로 가셔도 돼요. 얘가 뭐 2만 원이 가든 2만 5천 원이 가든 저 길게 보고 그냥 계속 사셔도 되는 거고 단기 관점으로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꽉 차게 먹을 생각보다는 이 갭자리 메꾸려고 막 얘가 꿈틀꿈틀 거릴 때 있죠. 그럴 때 추격 매수해서 한 3, 4% 뛰고 나와도 되고요. 어차피 무조건 메꾸는 자리예요. 저 자리는.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카카오 게임즈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들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갭 떨어졌으니까 시초에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리해서라도.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올라가면 본전 혹은 수익이겠네요. 그리고 그 자, 자 이런 친구가 이제 보시면 얘도 항상 60일선을 뚫지 못했던 친구였네요. 뚫지 못하고 맨날 비리비리 거리다가 오늘 드디어 60일선 위로 머리통을 올렸는데 다른 거 차트 보면은 일단 자리들이 나쁘진 않네요. 그러면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60일선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몇 거래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트럼프가 그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건 시황적인 부분이에요. 연임을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극적인 약간 좀 마찰을 더 심화시키고 진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약간 국민성이 나라가 약간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는 대통령을 밀어주는 성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노려서 약간 대내외적으로 적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하고 봤을 때는 이건 오늘 종가에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고 지금 60분 봉상으로도 481선 저항 구간에 만나 있죠. 그럼 얘는 일봉상 61선이 뚫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61선을 60분봉을 기준으로 481선 위로 봉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송전가를 타이트하게 일봉상 61선으로 잡고 들어가기에는 나쁘지는 않겠죠. 뭐 자리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들은 그럼 어떻게 보면 웃기죠. 종목을 바로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에서 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싸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거나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 확률이 좀 줄어드는 자리에서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잡아서 최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전한 발목 부근에서 잡아서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FST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는 자리도 좋고 참 좋지만 60분 봉상에서 지금 481선하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481선 위로 올라가서 봉 두 개 만드는 거 확인하고 그때는 신규 진입도 됩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일봉상 61선을 잡아야겠죠. 지금 보시면 차트는 정배열되어 있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정배열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얘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계속 61선을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61선을 끌어내렸어요. 이때 올라갔으면 우상향하는 61선에 탔겠지만 얘가 지금 두 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서 계속 횡보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가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61선을 억지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내리니까 이평선 형태가 우상향 패턴이 좋은 건데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아까 말했던 61선에서 481선에 안착하지 못하면
이제 60일선과 120일선 사이를 계속 낑겨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이거를 수렴시키고 240일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60일선 이탈하는 시점으로 잡으시고 60분 진입 시점은 60분봉상 480일선 위로 봉 2개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뭐 목표가를 뭐 잡기가 그래요. 목표가를 잡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줄 때 먹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진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 거예요. 케이스튼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 종목명만 봐도 여러분들이 언제 사서 언제 추매를 했을지가 대충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뭐 그럼 얘를 탈출하려면은 정고점 그 부분까지도 올라가야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볼벤 상단에서 이탈한 과하게 이탈한 종목 물론 지금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광복이 누나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질문하신 게 아니지 저는 질문해서 봐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광복이 누나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알려드린 볼린저 밴드라던가 뭐 갭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은 기본 지식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궁금하신 건 그래서 이거를 언제 추매하고 언제 추매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하시겠죠?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단가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11,600원 이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면은 14,000원 대비해서 한 20% 손실인 건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까지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손절 못하고 그냥 빠지니까 놀래서 추매하신 것 같은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니까 놀래갖고 화들짝 놀라갖고 추매하는데 여기까지까지면 마이너스 20%인데 그럼 뭐 계속 버티거나 적금 깨거나 예금 깨서 주식 더 사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주식이 나락이 된다니까요, 진짜. 얘는 첫 번째로 얘가 지금 시장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 이때 좀 거래량이 좀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2,400원 이 정도 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12,400원 정도. 그럼 얘는 12,400원 이탈하면 일부는 비중을 줄이시고요. 줄이시고가 아니라 저라면 뭐 줄일 것 같고 12,400원 정도 선이 지금 분봉상에서 교집합되는 자리거든요. 반등 구간이에요. 그럼 선택진 두 개 같죠. 12,400원에서 추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2,400원 이탈 여부를 확인해서 12,400원이 이탈하면 다음번에 이 친구는 11,500원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볼벤 상단에서 12,400원 이탈했을 때 잘랐던 물량 있죠? 그 물량을 볼벤 상단에서 다시 담습니다. 그럼 평단가가 조절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반등 줄 때 먹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볼벤 상단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얘가 만약에 볼벤 상단까지 이탈을 했어요. 이탈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 얘한테 이 종목은 투자할 만한 기회가 돼요. 이 뒷거래량을 다 받쳐준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60일선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은 얘가 만약에 볼벤 상단까지 이탈해서 여기 만나러 갔다. 그러면 그때는 사도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탈바꿈할 거예요. 이 종목은 칩스 엔비디어입니다.